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간밤 첫 거래를 했던 뉴욕 증시는 개장 첫날 하락했는데요. 돌아오는 새벽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11월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와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의 전망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해외 선물 통해서 오늘도 수익 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2023년이죠.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다 지난 연도는 잊어버리시고요. 이 천명과 함께 오늘부터 2024년을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1월 초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농업 관련, 고용 관련 지표들이 줄줄이 지금 나래비로 줄을 서 있죠. 거기다 또 제조 관련 그런 지표도 지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 내일 새벽에는 참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내용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중한 한 주를 오늘 맞이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현명한 또 투자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오늘 어떻게든 제가 새해 첫날이니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또 투자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 보시도록 해 보시자고요. 자, 노란톡에 일단 입장을 하십시오. 입장하시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즐겁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1시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새해 맞이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 2023년은 좀 있고요. 새로운 출발, 우리 2024년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좀 잠 못 들 이슈와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이슈를 정확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천명 마스터님 성함을 문자샵 0082번으로 전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월 3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47.9로 발표되면서 제조업 위축 심화가 확인됐습니다. 지표를 발표한 S&P 글로벌 소속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문량 감소가 심화되면서 생산량이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이 점이 노동시장으로 전이됨에 따라 노동력은 석 달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하다는 인식과 함께 이번 주에 공개될 FOMC 의사록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높아지면서 높아진 이 국채금리가 금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채 금리와 금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이룹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난 주말 홍해 지역에서 미군과 예멘 후티 반군의 교전이 발생함에 따라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를 비롯한 주요 업체가 홍해와 아덴만 항해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홍해는 직접적인 원유 수송 경로이기 때문에 원유 시장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의 12월 실업률이 5.9%로 10월과 11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노동장관은 실업률에 있어 2023년은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해 중 하나라고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의 높은 금리와 삐걱거리는 독일의 경제가 노동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글로벌 하디쇼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상품별 대응 전략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보고 오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52%가량 밀리면서 16,6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좀 주춤하는 모습 속에 금리와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 나스닥은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봉 차트적으로도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22시 02분경에 16,598포인트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다시 좀 몸을 돌려 세우면서 16,646포인트까지 조금 전에 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633포인트 그리고 16,640포인트 안에서 좀 갇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 새벽에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성을 이슈해서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프리장에서의 움직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의 이 시점에서 방향성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포지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이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네. 자, 제가 보는 차트는 일단 5분봉 기준입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분봉들을 많이 보시죠. 네, 제가 적극 권장하는 분봉은 5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시잖아요. 데일리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5분봉으로 추세를 보시면서 3분봉, 1분봉 그렇게 진입 포인트를 노려보는 게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어제 상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이따 시황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기술적 분석하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자,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그어놓은 선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유럽장이 이제 개장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어제 미국장이 1.6% 가까이 나스닥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으로 따지면 유럽 애들도 여기에 가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만큼 가격을 내려버린 거예요. 물론 어제 미국장보다는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동반 어떤 커플링을 보여주면서 하락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계단식 하락을 지금 이어주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는 나는 무조건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면서 저항 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16,650 부근이에요. 이 부근. 어제 저점에서 조금 밀리는 조금 이제 상단에 있는 건데 이쪽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19시에 한번 강력한 지지를 한번 해줬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한번 끌어올리려고 21시에 애를 썼으나 결국엔 하락으로 내려왔었고 22시 30분에 다시 한번 끌어올렸지만 결국엔 여기서 오늘 더 연설이 있어 밝힌 연준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오늘 여기가 지지면서 저항 라인, 1차 지지면서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상단의 이때 지지 라인이면서 변동 라인이 16,712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결국엔 16,71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16,710을 더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키는 아직은 기술적 분석을 논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정이 지나고 나서
중요 지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제조업 뭐 그런 지수도 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죠. 졸투 보고서, 우리나라 이제 잡코리아 구인 구직 거기에 대한 보고서 예상은 일단 저번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하냐? 일단은 인플레가 꺾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그다음에 저거 시간이 4시간의 인터벌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FMC 의사록이 있어요. 그만큼 잠 못 드는 밤이 된다는 걸 아까 강조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당히 변동폭이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시되 짧게 수익을 내고 주무시는 게 오늘은 상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대여폭을 밴드를 이렇게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30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30분 보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30분 보면 어떻습니까? 어제 3일, 그죠? 새벽에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요 라인 16,712 라인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이 됐죠. 구간이 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아까 유럽장이 열릴 때까지 여기서 상당히 횡보를 하면서 거의 움직임이 상당히 미세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밀려버렸죠. 지금 아까 밀려버렸죠. 밀려버려서 16,598까지 내려왔으나 다시 한번 16,650을 타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새벽 3시에, 여기 새벽 3시, 4시, 5시, 5시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 다시 한번 장대 안봉이 나와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두 대여폭 라인이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면서 변곡 라인이 될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 타점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진입 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좀 더 세밀하게 진입 타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여폭은 16,000 네. 네, 16,650에서, 그죠? 16,650에서 16,710 정도. 요 사이를 대여폭으로 제가 정확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방향은 일단은 매도로 보겠습니다. 일단 매도도 될 수 있고 매수도 될 수 있어요. 자, 매수라는 건 16,650을 돌파하면 매수까지 보시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 16,650을 저항받으면 매도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16,710도 마찬가지입니다. 16,710까지 올라와서 저항을 받으면 매도, 돌파하면 매수. 지금은 거기를 기술적으로 논하기는 엎어졌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향을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여기까지 하고요. 시향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향적으로.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프리장에서 차트 분석부터 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좀 중요한 지표 그리고 의사록 공개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도 꼭 마스터님과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2시 30분에 연은의 박현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착륙의 가능성이 또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 물가 완화도 좀 진전이 있다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이 박현 총재는 2024년에 올해 연준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FOMC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되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전까지 이 발언이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이 FOMC 회의록 발표하기 전에 이 박현 총재의 이 멘트는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골디락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확실한 멘트를 좀 날릴 수가 없죠. 결국 왜냐하면 새벽 4시에 네. 거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그죠? 갑자기 이제 새벽 시장이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골디락스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결론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한다는 자체는 또 상당히 좀 어폐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늘 의미교를 별로 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든 뭐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뭐냐.
자, 일단은 어떻게든 12월에 파월이 뭐라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우리가 논의를 테이블에서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었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박힌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 한 토시라도 만약에 하나의 문구라도 발언을 했더라면, 그죠? 지금 나스닥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향하고 있었겠죠. 근데 아까 잠깐 10시 반에 조금 얘가 뜨뜻미징을 하더니 아까 우리 차트적 기술적 분석할 때 네. 보셨잖아요. 그죠? 결국엔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가는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거기서 보면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시장은 별로 실망을 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잠깐 좀 발췌한 건데 저는 이제 단연간 네. 해외에서 트레이더 활동을 했고요. 해외에서 또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잖아요. 해외 선물. 우리는 국내 선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해외 뉴스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시향에 대해서 익숙하셔야지 우리가 신뢰도 있는 그런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준비해온 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자, 시장은 어떻게 기대했어요? 시장은. 자, 어떻게 시장은 올해는 뭐 내년보다 올해 그죠? 올해죠. 2024년에. 2023 말에 1월 1일 날 뭐 좋은 뉴스들 굿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올해는 뭐 5천 이상 가고 뭐 상당히 뭐 20%까지 상승한다.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2022년 말에 어땠냐면 자, 2023년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월 한 이틀, 3일 정도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저점을 찍다 결국엔 원회로 거의 쭉쭉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이제 그 은행 사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자, 올해는 또 반대예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제 예상외로 나스닥이 1.6% 이상 빠졌죠.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뭐 영국의 투자은행 IB 회사죠. 되게 큰 투자은행. 우리나라의 뭐 종합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회사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비용을 좀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값어치를 좀 절하를 시킨 거죠. 이유는 뭐 중국에 대한 이슈, 애플에 대한 이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상당폭 어제 애플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또 다른 빅7 기업이죠. 매그니피센트 기업들이 거의 어제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또 두드러졌던 또 AI 업체 엔비디아도 어제 상당폭 하락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빅7 기업이 하락을 많이 하는 바람에 나스닥만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 다른 거 다우는 오히려 올랐어요. 0.03 올랐고 그다음에 S&P는 약 좀 한 0.5%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는 3대 지수가 같이 커플링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건데 따로 국밥이 놀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혼돈스럽게 흘러갔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시장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대형 어차피 IT 미래 산업을 이제 짊어지고 갈 거는 결국에 IT 기업들인데 나스닥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줬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역으로 보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자, 중국이 전 세계 가전제품의 60%를 차지하는 엄청난 큰 소비 시장이죠. 그래서 엄청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든이 뭐 그렇게 이제 뭐 반도체 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JP 모건 등등 많은 CEO들이 작년에 많이 찾아가서 우리 거 좀 사줘 뭐 그런 식의 이제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애플이 이런 소비가 때 위축이 된다는 건 딴 것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돼요? 자, 작년에도 빅7 기업들이 미국의 주식을 주도를 했어요. 올해도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럼 애플을 스타트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물론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 뭐 IMF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 올해가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결국엔 중국의 어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썩 아직 12개월 이제 12월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우리가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직은 버블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1월 달 아까 말씀 데이터를 보면서 차근차근 그죠? 하루하루 멀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1월 달은 짧게 보시면서 단타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슈까지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른 날들도 전략을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바로 1월 4일이죠. 오전과 오후 10시에 이렇게 천명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해외 선물을 좀 도전은 하고 싶었지만 어려워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새해 첫날인 만큼 더욱더 알찬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 온라인 강의가 이제 새해 첫날에도 이뤄지는 것만큼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 같고 많이 기대를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연말에 핫 이슈는 계속 금리에 대한 이슈였죠. 시장이 바라보는 금리에 대한 이슈, 금리 인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시장이 바라보는 금리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연준이 바라보는 금리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상반됐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자, 연준은 어떻게든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착륙을 기대하는데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연착륙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되게 하드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서 천천히 경기를 서서히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연준의 정책을 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봐라. 결국엔 니네 금리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증시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시장의 논리는 피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서로 각기 다른 어떤 생각, 종착역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과정이 길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동상이목을 꿈꾸고 있는 연준과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1월 초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내일 강연회 때 말씀드리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과 연준이 바라보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있지만 이 동상이몽에 대해서 잘 대비만 한다면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 한해 정말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앞에 펼쳐서 스캔하시고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의 링크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요. 내일 오전과 오후 10시 10분에 진행되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새해 첫날부터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상품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크루드오일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71.1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긴장감이 좀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미국의 12월 제조 PMI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윗골을 단 음봉을 좀 보여줬던 크루드 오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해서 빨간불을 강하게 좀 켜주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1시 34분경에 계단 한번 올라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역시나 11시쯤부터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71.27달러를 기록하고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방향성 잡아가면 좋을지 이슈 해석과 함께 정확하게 자리값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변동성이 심한 그러한 첫날을 또 보내고 또 오늘도 그렇게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고 좀 대응을 해보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을지 바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순이 오늘 크루드 오일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상당히 좀 혼재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보고요. 네. 오늘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참 말도 안 되는 장이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 1.8%, 2.9%까지 올랐다가
네. 결국엔 장 마감 때 마이너스 1.78% 정도까지 하락해서 결국엔 대여폭이 거의 4% 정도 움직였다는 엄청나게 움직인 겁니다. 그죠? 그만큼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결국엔 그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어제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하신 미국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하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을 덜 떼겠구나. 공장이 잘 안 돌아가겠구나. 그러면서 유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했어요. 거기에 반응해서 나스닥도 일부 일조를 한 게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새벽에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 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 접수 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제 하락을 했지만 어제 하락분을 상당한 부분 만회를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오늘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 미장이 아직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상승세도 이렇게 뭐 가파르지 않죠. 지금 뭐 캔들을 보시더라도 마리안 뭐 장대 항목이 안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뭐 정확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은 맞나 언제든지 한번 더 튀어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지금 시장의 상황이다. 원유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제가 대여폭을 좀 정해드리고 밴드 대여폭을 정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언제든지 다시 한번 튀어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라인이 뭐냐면 자 아까 동일합니다. 한 16, 18시부터 20시 사이 그죠? 거의 2시간 동안 70달러에서 강한 그런 박스권 횡보장을 연출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 아까 봤어요. MACD가 추세가 확 바뀌어버리면서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69달러까지 와 있던 게 지금 200달러 이상 지금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순식간이죠. 불과 잠깐 지금 뭐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이렇게 변동이 크다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내려와서 70달러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 1차, 2차, 여기가 2차 지지 라인이라고 일단 제가 칭하고요. 그다음에 1차 지지 라인은 70.40입니다. 이게 1차 지지 라인. 그래서 1차 지지 라인은 붕괴를 하면 2차까지 한번 쳐다보시고요. 여기서 일단 오늘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 70.40 밀리면 70.10까지 2차 지지라인까지 지켜봤다가 거기서 아까 18시에서 20시 사이에 계속 지지라인은 똑같은 형태를 보여준다면 짧게 한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중요한 진입 타점 결국엔 기술적 분석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교육 기법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향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발 매수세로 상승세를 오일이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변동성 심한 오일의 상황이기 때문에 밴드폭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이 오일을 통해서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일을 둘러싼 이슈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들 살펴봐야 될까요? 네.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일에 대한 이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 헤드라인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 자, 과연 오일이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아까 잠깐 봤는데 하메스 뭐 3인자인가요? 3인자가 오늘 사살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이슬람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안 좋죠. 거기다 이란까지 홍해까지 지금 뭐 투입이 된 상태, 이란 뭐 배까지 구축함까지.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 이란이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물동량, 홍해 옆에 호르무즈 해협이죠. 전 세계 유가의 물동량이 20%에서 30%가 지나가는 해협이 거기입니다. 자, 거기서 이란이 봉쇄는 아니더라도 그와 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일시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또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상황. 중국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구정이죠. 춘추절. 구정이 되면 어쨌든 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을 하겠죠. 적어도 매덕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석유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갑자기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이 갑자기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좀 딸려지겠죠. 아무리 지금 미국이 WTI를 계속 지금 셰일 오일을 지금 많이 캐고 있다 그러도 또 무한정 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자를 보면서 무한정 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 71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준다. 그래서 아까 지표를 또 봐야 되겠지만,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다면 1월 말까지, 2월 초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면서 우상향의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확실하게 어떤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걸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요. 워낙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 이 1,000명이 풀어드릴 테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시향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기술적 분석과 연결해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가 얽혀있는 지금 5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지금 골드는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49%가량 밀리면서 2,050달러 아래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2,04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이 달러가 간밤에 10월 이후에 일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10년물 금리도 3주 만에 일간 최대로 상승폭을 그려주는 등 달러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5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1.48% 밀린 구간에서 오늘 어떤 포지션 잡아봐야 될지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는 계속해서 아래로 방향을 잡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향 해석하고 잡아가면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골드는 어떤 전략 챙겨가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몇 번 나와서 말씀을 드리죠. 네. 결국에 이제 골드하고 이제 달러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90% 확률이 많으니까 여러분 달러 인덱스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달러 인덱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떤 연관성의 골드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초보자 입장에서 있잖아요. 골드를 접근하시는 게 더 매매하시는데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잠깐 달러 인덱스를 잠깐 봤습니다. 여전히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결국엔 100일을 오늘 우리 노란톡에서 제가 이제 여기 방송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눈 게 있습니다. 자, 오늘 100일을 안착을 해서 강력한 지지를 해준다면 골드는 다시 한번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가 또 말씀을 드렸어. 거기다가 또 금리, 2년물, 10년물, 30년물도 오늘도 여전히 상승의 어떤 방향에 이끌어준다면 왜? 골드와 달러 인덱스하고는 커플링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커플링이 강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골드는 더 추가적인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달러 인덱스 보세요. 정확히 지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장이 개장도 안 했는데 어제보다도 하락폭이 더 세요. 지금 벌써 1.41%, 2.5%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영원한 원에는 없죠. 분명 반발 매수세는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대해 보는 게 자, 11시 반으로 보여지고요. 11시 반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오진다면 그럼 매수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방향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게 현명한 투자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일단 2055 1차 저항 라인 그다음에 2차 저항 라인은 2060입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짧게 이것도 오일이랑 동일하게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똑같습니다. 진입 타점을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연장을 할 거 아닙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시향이니까 여기까지 골드는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선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일수록 골드 상품으로도 수익을 조금 더 쉽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 골드로 어떻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지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1000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2024년에 해외 선물을 통한 양방향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00명 마스터님 함께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기회 매매일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이런 매매일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그 기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오늘의 강의는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뭐 시청률 제일 궁금한 거죠. 2024년 과연 상반기에 미증시가 어떤 말 흘러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서머리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고 또 기술적으로 뭐 3대 지수, 나스닥, 다우, S&P 좀 알고 싶은 분들은 방송이 끝나기 전에 11시 40분 전까지 노란톡에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백다이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요걸 봐야 돼요. 자, 연준, 파월이 이런 얘기 했어요. PC 발표. 그죠? 이때 12월에 FOMC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6개월 발언을 최초로 했어요. 6개월 발언. 6개월 발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건 PC입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이죠. 개인 소비 지출 중에 근원이에요. 근원, 코어죠. 근원 그거 중에서 월물입니다. 월, 연이 아니고 월입니다. 자, 이게 2%대까지 내려오는 게 인플레이션 치상 과제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파월이 자신 있게 얘기를 했냐면 자, 6개월을 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5월 달부터 6개월이니까 11월이죠. 11월이니까. 왜냐면 12월이니까 전월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5월 달부터 11월까지 대충 평균을 내보니까 상승폭이 1.87배 상승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준 목표치는 벌써 초과 달성을 했죠. 그래서 파월이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발언하면서 인플레가 꺾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한테 눈앞에 보이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금리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할 단계가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환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논의에서 제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과연 이게 계속 가겠냐가 문제죠. 과연 이게 계속 가겠느냐. 그죠? 자, 지금 1월부터 이슈 너무 많죠. 벌써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뭐 미사일 뭐 난리잖아요. 홍해대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아직은 뭐 3월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거 ADP 고용 지표죠. 자, ADP 고용 지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단은 이게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준은 화들짝 놀라겠죠. 야, 이거 금리 더 올리면 큰일 나겠는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대로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인플레 쉽지 않겠는데 올려야 되겠는데 그런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다는 얘기죠. 연준이.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새벽에 졸트 구인구직, 내일 또 ADP 민간 고용, 금요일 날 또 비농업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선명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근이 아까 말씀드린 외근이 피센트 그죠? 결국엔 7개 기업이 앞으로는 2,400 주도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결국엔 어제 같은 경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뚜껑 열어보니까 상당히 안 좋죠. 과연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흘러갈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이 고민을 우리 시청자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해 보시자고요. 이상 천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별로는 골드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유로 FX는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과 파운드만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0.65% 하락세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16,6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굉장히 16,590포인트까지 급격하게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에 끌어올리면서 다시 16,62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방향성 살펴보면서 위와 아래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심리가 좀 후퇴되면서 달러로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말의 상승분 지금 4거래일째 토해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1.76% 상승하면서 71.61%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그려가고 있고요. 71.80달러까지 23시 29분경에 기록하긴 했지만 개장 직후에 큰 흐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살짝 이보다는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71.61달러서 지금은 음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가 개장 직후에 4%,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골드는 하락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04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1.43% 밀리면서 여전히 하락 추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유로 FX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지금 달러 인덱스의 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6%가량 밀리면서 1.09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 23분경에 1.09435달러를 터치하고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곧바로 다시 이 상승분을 토해내면서 지금은 다시금 좀 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대표 상품들 체크를 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프리장에서 잡아주신 전략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정 이제 7분 남았네요, 그죠? 네. 예, 아까도 말씀드린 이 지표도 중요 지표들이 줄 서 있어요. 맞아요. 언제든지 지금 뭐 이 나스닥 특성상 우리 시청자 잘 아시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튀어올 수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품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은 맞는데 네. 예, 이게 다시 한번 튀어올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저항 라인 있죠? 16,650 정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보시고 거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제일 땡큐죠. 빨리 먹고 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또 튀어 오른다. 그럼 16,700시까지도 열어놓고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역으로 따지면 이 16,700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오늘 밤 샙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출근길이 너무나도 무겁겠죠. 새해 첫날부터
밝은 마음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몸이 천근만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니까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요. 자, 결국에 진입에 대한 타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직 방송이 아직 끝나려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어떤 조언을 들으셨으면 올바른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명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전략들 세세하게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하단에 나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크루드오일은 개장 이후에 조금 꺾이면서 하락을 조금 그려주고 있는데요. 크루드오일은 프리장 이후의 흐름처럼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잠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실까요? 약간은 조정을 좀 받을 것처럼 보여지네요. 근데 가장 안전한 거는 그죠? 새벽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나는 도저히 잠 못 자. 난 피곤해서 못 하겠어.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고점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점은 확인이 돼 보입니다. 그러면 71.70 정도 그렇죠? 그쪽에서 일단 저항을 받아준다는 전제 조건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5분봉을 먼저 보시고 추세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1분봉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매매하신다면 10틱에서 한 20틱 정도 짧게 보고 매도로 단타 매도로 해서 수익을 내세요. 그래서 71.70 정도, 그죠? 71.70에서 71.80 사이에서 저항을 좀 받아준다면 거기서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거기서 저항을 안 받아주면 일단은 패스입니다. 패스하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로 가는 거를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변동폭이 심합니다. 변동폭이 심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일을 보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내일 투자 전략 또 어떻게 가져가냐 머리 아프시잖아요.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그럼 자세하게 내일의 투자 전략. 오늘은 시소 내일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톡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나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내일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전략뿐만 아니라 내일장에서 크루드 오일은 천명 마스터님과 정확하게 자리값까지 봐주시는 분이니까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이 상자 위에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에서 이 양방향으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내일 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FOMC 의사록 발표 전까지는 시장의 경계감이 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하단은 16,650포인트, 상단은 16,710포인트로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이 안에서 지지정 확인해가면서 매매 필요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살펴봤고요. 71달러 돌파 시 2월 초까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를 확인해가면서 거래해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살펴봤고 2,055달러에서 2,062달러 이 밴드 내에서 매도로 진입해서 20에서 30틱 수익을 챙기는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새해 첫 방송을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방송 꾸려왔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해외 정보에 대한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